뭐 자율이라는 말은 이제 뭐 흔히 아주 쉽게 얘기하면은 알아서 하는 거죠. 알아서 뭔가를 알아서 하는 거. 어떤 다른 사람, 다른 존재의 개입 없이 알아서 하는 거죠. 그래서 자율 드론이라 하면 알아서 뭔가를 하는 거. 드론 비행도 자율 비행이 있습니다. 자율 비행은 좀 더 인간에 가까워지는 거죠. 그래서 장애물이 있다면 그거를 어떤 상황을 판단하고서 비행 속도라든가 피해 가서 비행을 하는 그런 걸 이제 자율 비행의 하나의 예라고 얘기할 수 있습니다. 근데 자율 비행차는 A라는 장소에서 B라는 장소로 이동하는 게 오직 유일한 어떤 미션이란 미션입니다. 하지만 드론은 굉장히 다양한 어떤 그 작업 또는 임무를 수행을 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다른 하나의 축이 더 필요하고요. 그래서 임무 수행이라는 어떤 다른 하나의 축이 필요합니다. 그래서 그걸로 다시 분류를 할 수가 있고 수동 임무 수행부터 자율까지 있습니다. 그래서 뭐 자동 임무 수행은 이제 사람이 어떤 임무 계획을 수립을 하고 그걸 장입을 해서 거기에 따라서 이제 시킨 대로 움직이는 걸 자동 임무 수행이라고 얘기할 수 있고요. 자율 임무 수행은 가장 궁극적으로는 내가 다른 사람을 시켜서 어떤 일을 시킬 때 너 가서 어디 가서 뭐를 알아보고 하라고 하면 그 사람 다 알아서 하잖아요. 버스를 뭘 타고 뭐 어디 가서 몇 시에 가서 이 모든 걸 알아서 하잖아요. 플래닝을 하는 거죠. 그런 거를 하고 갔더니 내가 예상했던 상황과 또는 환경이 다르면 거기에 따라서 적응해서 다른 액션을 취하게 되죠. 이런 것을 이제 궁극적인 모습이라고 할 수 있고 이걸 이제 자율임무 수행이라고 얘기를 할 수가 있습니다. 기본 실외 자율비행인데 많은 경우 이제 드론은 기본적으로 GPS 수신기를 갖고 있고 GPS 수신기에 의존해서 자기 위치를 파악을 하면서 비행을 하게 됩니다. 원하는 쪽으로. 예를 들어서 숲이라든가 GPS 신호 자체가 이제 안 좋아지는 환경에 비행을 해야 되고 그런 경우에는 내가 어디 있는지를 알아야 되잖아요. 아까 뭐 말씀하셨지만. 그래서 그것의 하나의 방법은 이제 여기서 이제 슬램이라는 기술이 필요합니다. 여기서 말한 슬램은 Simultaneous Localization and Mapping인데요. 위치 추정과 동시에 맵을 만드는 겁니다. 그래서 맵을 만들고 이 그림에서 볼 수 있듯이 맵을 만들고 이 안에서 내가 어디에 있다라는 걸 아는 형태로 이제 일을 갈 곳을 가다가 이제 GPS를 다시 찾으면 이제 다시 또 목적지를 또 날아가는 형태이고 이쪽 그림은 이제 장애물이 있을 때 회피를 하는 데 있어서 경로 길이만 고려하면 이런 그 경로를 만들어 가는데 이게 이제 아무래도 붙어가면 이제 위험하죠. 그래서 안정성과 효율성이라는 두 가지의 어떤 목표를 효율적으로 잘 달성하기 위해서는 이제 이와 같은 형태로 이 두 가지를 결합을 해서 먼저 저희 같은 경우는 보통 이와 같은 형태로 시뮬레이션을 먼저 합니다. 그래서 굉장히 많은 그 횟수, 이때는 한 1000회 정도를 했고요. 그래서 실제로 이제 환경에서 10회 정도의 시험을 했고 다 성공을 했고 지금 이쪽에 보시기에 오른쪽이 이제 어떻게 보면은 그 맵을 만드는 거고요. 주변에 가면서 맵을 만들고 있습니다. 만들면서 궤적을 생성을 하고 지속적으로 내가 위치한 상태에 따라서 지속적으로 경로를 새로 만들어 가면서 가는 거죠. 그래서 이 아래쪽은 이제 그 앞에 그 전방향 카메라가 보여주는 모습을 이제 사진을 찍은 겁니다. 이런 형태로 장애물을 피해가면서 그 맵을 만들고 이제 맵 자체가 어떤 경우는 맵이 필요한 경우도 있지만 이거는 그냥 내비게이션용이라서 뒤에 있는 맵을 지우면서 가는 형태를 보이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앞에서는 이제 저희가 그 관상항법 장치하고 라이다를 썼습니다. 라이다는 레이저를 가지고 이렇게 레이저를 쏴서 돌아오는 시간을 측정을 해서 거리를 측정해서 이제 어떻게 보면 형상까지도 이제 볼 수 있는 그런 장치인데 좀 비쌉니다. 그래서 많은 드론들이 그 다난 카메라, 그러니까 스테레오 카메라가 다난 카메라가 가지고 있는 건 뭐 기본적이기 때문에 그걸 가지고 어떻게 하면은 장애물을 회피할 수 있겠느냐라는 그런 필요성이 당연히 있죠. 요즘에 이제 인공지능 기법 중에 이제 음이론적 분할이라고 이거는 차고 이거는 숲이고 이거는 잔디밭이고 이런 것들을 분할할 수 있고 분할해서 이것이 어느 정도의 거리를 그러니까 뎁스맵이라는 깊이 맵을 만듭니다. 그래서 프로메테우스라는 영화를 보면 드론을
띄우죠. 그래서 쭉 가면서 맵을 만들고 그걸 전송을 하니까 전체를 보니까 우주선이 나오잖아요. 그하고 비슷한. 근데 이제 여기서 아까 말씀드린 대로 라이다는 무겁기도 하고 비싸기도 합니다. 그래서 이거를 3차원 라이다를 쓰지 않고 2차원의 라이다를 써서 이거를 회전함으로써 3차원 라이다 같은 효과를 얻도록 한 것이고요. 보시면 이제 이 전경이고요. 여기서 좀 있으면 이제 드론이 이륙을 합니다. 그래서 이거는 이런 형태로 비행을 하면서 맵을 만들어가는 겁니다. 이것이 이 슬램의 특징은 이것이 반복적으로 동일한 장소를 여러 번 방문을 하게 되면 그 맵의 정밀도나 이런 것들이 개선이 당연히 되겠죠. 그런 형태가 되고요. 그래서 뭐 필요한 만큼 이제 이 내비게이션일 때는 뭐 필요한 만큼만 하고 맵을 만들 때는 그런 짓을 좀 해야 되겠죠. 경찰이 현장에 이제 출동을 하게 되면 이제 수습을 하잖아요. 수습을 하는 과정에서 폭력의 어떤 피해자가 되기도 하고 그래서 그런 증거를 수집하기 위해서 이렇게 카메라를 앞에 달기도 하고 그러는데 이 자체도 문제가 있고요. 이게 자기의 앞부분밖에 안 보이잖아요. 드론 스테이션의 이륙 버튼을 누르면 덮개 개방과 드론 고정바 해제 등이 순차적으로 자동으로 진행되어 드론이 잡고 이륙할 수 있다가 있는 이렇게 상태로 릴리즈를 됩니다. 하는 거고요. 경찰관의 휴대폰에 드론 운용을 위한 앱이 설치되며 자동 버튼만 누르면 드론의 이륙 및 경찰 추적 촬영이 모두 자동으로 진행됩니다. 드론은 15m 고도까지 자동으로 이륙합니다. 이렇게 해서 경찰을 찾습니다. 이륙 완료 후 경찰을 카메라 찾고 영상을 지속적으로 인공지능 기술로 분석하여 추적을 하고요. 경찰을 찾고 추적 비행하며 경찰을 중심으로 영상을 촬영하게 됩니다. 촬영 영상은 실시간으로 전송되어 경찰서 등에서 현장 상황을 생생하게 파악할 수 있습니다. 경찰차 주변으로 복귀한 후 앱의 착륙 버튼을 누르면 자동으로 드론 스테이션으로 착륙하게 됩니다. 랜딩 마커까지 3차원 좌표를 계산하여 드론이 착륙하기 위한 비행 제어가 이루어집니다. 마지막 농업용 방제 자동화 드론입니다. 이거는 이제 현재 드론의 응용 분야에 있어서 미국 같은 경우에는 제일 가장 마켓이 큰 게 농업 쪽이고요. 우리나라는 그보다는 좀 덜하지만 향후에는 상당히 의미가 있는 시장이 만들어질 걸로 예상이 됩니다. 그래서 근데 지금 이제 드론을 이용한 것들은 이제 전문 드론 조종사가 하거나 일반 농부도 좀 할 수 있도록 해보자라는 게 이제 어떤 취지이고요. 아래쪽을 보는 카메라이고요. 이게 이제 어안 렌즈라고 이제 굉장히 넓은 각을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그걸 가지고 인공지능 기술을 적용해서 경계를 찾아 나가는 그런 작업을 진행을 합니다. 시작점에서 경계를 따라서 이와 같이 경계 자체를 확인을 하는 작업이고요. 그리고 전봇대 같은 장애물이 있으면 이제 그걸 피해서 비행을 하게 되고 그래서 이렇게 경계선을 잘 찾으면 나름 자기 스스로 이제 플래닝을 해서 경로를 만들어서 이와 같이 쭉 비행을 하면서 그러니까 아까 경계를 지나면서 방지를 하고요. 자율 임무 수행 같은 경우에는 사실 이제 이거는 어떻게 보면은 보여드리는 건 그렇게 복잡한 임무라고 하기는 어렵죠. 그런데 이제 또 하나는 어떤 경우는 환경 자체가 매우 복잡할 수도 있고요. 미션 자체가 굉장히 복잡할 수 있어서 그런 것들은 이제 점차 없애나가는 그런 형태로 기술 개발이 이루어질 거고요. 지금까지는 하나의 드론으로 하는 걸 다 보여드린 거고요. 향후에 어떻게 드론이 발전을 할 건가 협력하는 게 당연히 있겠죠. 그게 사람과 사람 마치 동료처럼 협력할 수도 있고요. 드론 간에 협력할 수 있고 그게 이제 극단적인 게 어떤 수함 드론이라는 때로 이렇게 뭔가 뭐 군사용이든 뭐든 그 다음에 형상 분리, 분리 합체형 드론이라든가 물리적 상호작용은 예를 들어서 로우퍼를 갖고 있고 거기서 뭐 짚는다든가 뭐 수풀을 헤치고 뭘 찾는다든가 이럴 수도 있겠죠. 생체 모방형 드론, 그 다음에 개인 휴대용, 1인 1드론의 시대가 저는 언젠가 있으리라고 생각합니다. 그다음에 요즘에 이제 좀 핫해지는 UAM이라고 들어보셨나요, 혹시? 그러니까 에어택시라고 하면 잘 아시죠? 그런 부분들이 이제 실제 구체화되고 현실화 돼가고 있는 중이고 상당 기간은 이쪽에 상당히 각광을 받을 걸로 예측이 됩니다. 이상으로 발표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